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태현 소장님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너무 덥네요. 와, 날씨가 미쳤습니다. 열대야가 며칠째 이어진다고요? 어제까지 22일간 열대야가 계속했다라고 하는데 오늘도 그러겠죠. 오늘은 더 심한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오늘 8월 12일 네. 월요일 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 영상을 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고가가 나오는 아파트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지금 마포, 용산, 그리고 성동구를 아파트들을 최근 시세를 알아봤거든요. 우리가 이제 실시간 어떤 시세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실제 부동산 가격을 이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파트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우와, 하다 보니까 마포, 용산, 특히 성동구 쪽에 신고가 아파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뉴스 나온 게 서울 강남구 레미안대지 팰리스 36억, 역삼이 편안세상 22억 3천만, 이게 다 신고가거든요. 네. 송파, 서초, 또 용산의 신동아나 이천 코롱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거래가 된 단지들이 나타났다. 네. 야, 근데 이거 최근에 계속해서 그동안 부동산을 잡아보겠다, 집값 잡겠다, 네. 이렇게 많이 하고 했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인구 감소부터 시작을 해서, 네. 서울에 더 이상 아파트 살 사람들이 별로 없어. 네. 뭐 이런 등등등 얘기들이 계속 신고가가 많아지고 있네요. 네. 네. 저번 시간에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던 뭐 네 가지 원인, 집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금의 어떤 상황들의 네 가지를 저번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신고가 단지들이 하나씩 둘씩 자꾸 생기면서 그것들이 이제 뭐 지금 강남 4구라고 불리는 강동구까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윤정부에서 이제 88 드디어. 부동산 네. 대책을 이거 뭐 또 발표를 했죠. 정책을 자꾸 네. 이게 내놓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네. 시장한테 최대한 맡기는 게 좋은 건지 이제 뭐 정확하게 꼽기는 어렵지만 네.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거 집값이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으니까 네. 집 갖고 계신 분들은 좋으시겠지만 네.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 기다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허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정책을 내놓고 하는데 이게 과연 성공을 지금 하고 있는지 실패한 건지 요번에 또 내놨어요. 8월 8일. 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허무함을 달래기 위한 또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주택 가격이 좀 급등도 하고 지금 지역 간에 좀 불균형이 또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방보다는 이제 또 수도권 위주로 해가지고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게 서울 재건축 재개발 사업 절차 간소화 및 활성화 방안을 일단은 발표를 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서울 수도권 내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겠다라는 것까지 발표를 했고 그린벨트 해제 때문에 네. 주식시장도 난리가 났어요. 그래요? 그 그린벨트 네. 쪽에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하는 그렇죠. 몇몇 또 건설사 이런 네. 중심으로 급등이 났거든요. 네. 네. 또 11월 달에 또 하나를 더 발표를 할 건데요. 서울 포함 5만 가구, 그 다음에 내년에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까지 또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빌라 등 전세 사기가 빌라 위주에서 많이 발생이 되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아파트를 어떻게 공급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또 발표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2029년도까지 서울 수도권에 이제 42만여 가구를 추가로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놓쳤다. 그리고 기회를 조금 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또 대책이잖아요. 대책은 그렇죠? 아직까지 뭔가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다. 계획을 일단 계획을 해본다. 발표를 한 거니까 그래도 조금 기다리실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낫고 아니면 또 쫓아가시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 또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이런 걸 가지고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것도 또 하나의 또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좀 크게 두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나가 이제 서울 재건축 재개발 사업 절차 및 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그리고 네.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를 보면 이제 요즘에 이제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조금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예, 워낙 그 이제 조합원 수도 많고 하면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뭐 찬성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도 좀 대의를 위해서 조금 어떤 분들은 조금 반대에 의한 반대는 덜 했는데 아, 요즘에는 자기 목소리를 다 내놓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똑똑하죠. 그럼요. 자기가 제일 잘나고 네, 잘 네.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이제 설립 요건을 좀 완화를 했어요. 옛날에는 75%까지 이제 전체 면적의 75%를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70%까지. 아, 조금 네, 늦췄군요. 그리고 동별은 이제 그러니까 2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좀 완화를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업 단계별 이제 계획 통합 수립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을 이제 통합을 해서 그 기간을 조금 짧게 한 다음에 조합을 결성을 한 다음에 사업 시행하고 이제 관리 처분까지 또 묶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합치면 한 3년에서 4년 정도 좀 땡길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중요한 게 예, 아니고. 싸운다니까요. 왜냐하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사람하고 새로 투자한 사람하고 마음이 달라요. 그러겠죠? 네. 네. 그리고 또 넓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작은 평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얘기가 또 달라요. 그러다 보면은 뭐 추가 분담금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아파트를 어떻게 짓느냐 막 그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도요. 조합원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거를 승인을 내주는 사람들은 구청장이거든. 네. 그리고 시거든요. 거기에 어느 정도 폼에 맞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아파트고 자기 동네고 하다 보니까 네. 제일 좋은 것만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네. 임대주택도 거기에 숫자가 맞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도 인정을 안 하려고 하거든, 조합원들은. 특히 오랫동안 그 동네 살았던 사람들이. 반대가 심해요. 아, 그러니까 새로 투자로 들어온 사람이야. 네. 어차피 내가 빨리빨리 투자 되는 들어온 걸 거, 그렇죠. 빨리 돼서 빨리빨리 좋아하는데. 빨리 네. 이 현금화 되는 게 투자의 목표니까. 거기에 뭐 한 20년, 30년 이상씩 산 사람들은 너무 완벽한 걸 원하세요. 임대주택도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커뮤니티 안에 네. 서울시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배제하고 싶어 하고. 저도, 네. 재건축 쪽에 네. 뭐 하나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네. 거기 분들은, 네. 저는 사실 참여를 별로 안 하고 네. 있는데, 지하철역까지 지하로 파가지고 네. 연결해달라 그래요. 맞아요. 아니, 그 건축비가 도대체 그럼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것들이 다 조합해서 쓰고 뭔가 다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완벽한 것들을 원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지 우리나라 전체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새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는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 지역에 있다 보니까 발표를 넣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가장 또 좋은 게 임대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번에 발표했을 때 한 40% 정도 증액을 해서 좀 비싸게 사주겠다. 왜냐하면 임대 아파트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에서 조합원들의 어떤 이익을 조금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게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서울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연두색 부분이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제를 해서 이 부분을 뭐 다 해제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약간 아래쪽에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림상. 조금 그럴 수 있는데요. 네. 그 강남구에 있는데도 네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다 청계산이고 대모산이고 내곡동 얘기도 좀 나오고. 내곡동 쪽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면적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거기에 뭐 내곡동이라든지 전 대통령께서 워낙에 이슈가 됐던 지역이라서 이명박 대통령 때 네. 보금자리 주택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개발해놨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런 땅들이 있는데 그런 땅들은 대부분 아마 대기업들에서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롯데, 현대 뭐 그런 쪽에서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걸 또 쉽게 풀어줬다가는 또 쉽지 않겠죠. 여론이? 네. 여론도 그렇고, 네.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여기에도 보면은, 일단은 조건들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비오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거기에는 좀 절대 개발을 하지 못하게끔 법으로 막아놓은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 빼고 저런 것들 빼고 나면은, 이제 서울권에 있는 것들보다는 아마 수도권 쪽으로 아마 경기도 쪽으로 많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 그린벨트 해제도 서울 내보다는 약간 네, 수도권 쪽으로, 네. 예, 예. 이제 경기도 쪽에도 이제 여기 그런 그린벨트 지역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해제가 아마 좀 되어서 뭐 주택 공급을 조금 활성화하려고 얘기는 이제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경기도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어쨌든 신규 주택 공급이 네. 서울도 서울이지만 약간 길게 보면은 네. 경기도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면 지금 서울에 살고 계시는 40, 50, 60, 네. 근데 이제 70까지도 거의 이제 주로 밀려나시잖아요. 네. 이제 서울에 너무 비싼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지금 어떤 소득이 없는 상태 네.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한다거나 네. 주거비를 좀 아끼는 부분들을 만들고 또 이제 대신에 20, 30, 네. 뭐 조금 진취적인 40들은 이제 서울로 이제 오히려 들어가는 네. 저 지방에서부터 네. 전국적으로 들어오기는 하죠. 네, 근데 그 숫자보다는 네. 지금 나가고 있는 숫자가 더 많다. 그래서 요번에 그 오세훈 시장이 아마 그걸 추가적으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서울시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에는 공공주택으로 인해서 이제 신혼부부들 내지는 약간 무주택자들한테 30년간 약간 이제 임차를 빌리고 네. 그걸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지금 방금도 얘기 드렸던 게 그 내곡동 쪽으로는 그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을 많이 대규모로 분양을 했잖아요. 네. 그때 아마 처음에 분양가가 3억대였어요. 모르셨죠? 네. 그게 2008년도 그때예요. 네. 그때는 3억대 분양을 했다가 그것도 비싸다 그런 얘기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4억까지 갔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때 미분양 천지였어요. 거기 그 지역이 네. 네네. 네. 미분양이 많았었고 그리고 또 하남의 미사일 보금자리도 그때 네. 완전히 미분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보금자리 주택은 진짜 속도도 빨랐고요. 가격도 너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땅값은 너무 많이 올라가져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때 그린벨트가 풀리는 것들을 보고 투자를 많이 해놓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싸게는 못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용도 마찬가지. 옛날처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협의를 다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격 자체도 많이 올라가져 있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요즘에 그렇죠. 많이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자재비 아직도 비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다 또 건축비에 또 들어가져야 되니까 예전처럼 뭐 3억, 4억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들한테는 또 훌륭한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것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이 깨졌잖아요. 네. 작년에도 마찬가지인 게 90만 명이 들어왔는데 나간 숫자가 150만 명이 나가다 보니까 네, 점점 줄어들고는 있어요. 출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제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가지고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좀 봐보죠. 11월 서울 포함해서 5만 가구.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뭐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뭐 3기 신도시 연장 플러스 뭐 계속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제가 지금 보는 건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의 확대예요. 아, 이게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 어떤 시그널을 하나를 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형 빌라라고 하면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줬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아파트를 청약을 할 때 무주택자로 이제 봐주는 건데 지금은 이제 공시 가격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1억 6천만 원 미만만 인정을 해줬는데 요즘에 서울시에 있는 좀 낡고 오래된 빌라 말고는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억 후반대에서 5억에서
좀 입지 좋은 데는 한 7억, 역하고 가까운 좀 7억, 8억까지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청약을 하지를 못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를 해준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약간 사다리 역할을 해줬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파트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월세 이렇게 살다가 조금씩 내 집 장만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사다리처럼 이용을 했었던 게 빌라인데 그런 빌라들을 그냥 다 주택수로 들어가다 보니까 청약을 하지 않고, 네, 그런 부분들을 요번에 보시면, 이제 85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수도권은 5억, 지방은 3억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제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는 게 조금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빌라 한 채를, 네. 그죠? 뭐, 여러 가구가 사는 네. 빌라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빌라 한 채의 가격이 이제는 5억 이하. 네. 5억 이하는 무주택으로 아파트를 청약할 때 주택자 자격을 주겠다. 그러면은 요번에 아마 숫자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네. 평수는 아까 85제곱미터 이하니까 빌라는 그렇게 크게 나오는 것들은 없어요. 그렇죠. 네, 빌라가 그 정도 사이즈면은 크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고 또 수도권에 42만 가구 추가 공급하겠다라는 내용도 아파트를 저렇게는 공급이 안 돼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빌라, 오피스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지어서 누가 사주냐면 LH 쪽에서 그거를 무제한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하겠다라는 것도 이번에 발표한 건데 그런 것들을 매입을 해가지고 새로 빌라를 짓거나 오피스텔을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소진을 하다 보면 남아있는 것들이 또 비싸져요. 근데 그렇죠. 빌라 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업이잖아요. 네. 지어서 누가 사요? 나라에서 사주잖아요. 네, 사줄 사람이 있으니까. 나라에서 사주니까. 그렇죠. 그거를 무제한 매입을 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발표가 된 거고. 시장이 완전히 놔뒀을 때는, 비싸서 안 사. 잃어버리면 이제 업자가 또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어차피 나라가 사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약간 까다롭기는 해요. LH에서 원하는 시방서 자체가 장수로 아마 몇십 장이에요. 문고리 하나도 LH에서 원하는 걸 달아야 되고 뭐를 다 해야 되다 보니까 되게 까탈스럽고 양이 겁나 많아서 시방서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만족을 시켜야 되니 농담입니다. 좀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 또 그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거 뭐 땅 짓고 헤엄치기죠. 사줄 사람만 있으면 짓는 게 문제겠어요? 전문가니까. 그럼요.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마 또 발표가 되어서 요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8월 8 부동산 대책을 보면 약간 어떤 뭔가를 공급을 많이 해서 좀 안정화시킬 테니 지금 쫓아가지는 말으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주택 공급을 여러 방식으로 뭐 특히 이제 비아파트까지 해서 영역을 넓혀서 공급을 더 많이 할 테니 지금 쫓아가면 꼭지에 물릴 수 있다. 약간 그런 시그널을 조금 주고자 하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사는 사람들한테 페널티를 줬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살려고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약간 기다려. 나중에 사면 조금, 혜택이야. 지금 뭐 당장 안 사도 아니면 지금 너가 사는 곳이 좀 불편하다고 하면 뭐 빌라도 좀 사는 것도 방안이 있으니 그거를 거긴 해도 나중에 아파트가 또 괜찮은 지역에 청약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청약은 해봐라. 대신에 주택을 수로 인정을 하지 않을 거니 이제 그런 시그널을 해서 아마 신혼부부들에게는 또 하나의 또 기회일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근데 이제 신혼부부들은 그래요. 계속 좋은. 근데 그리고 또 필요합니다. 솔직히 이제 저출산이 너무 심각한 국가 소멸 위기도 공감하는 바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쪽은 그쪽대로 해주는데, 야, 신혼부부 외에 좀 어정쩡하게 껴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이가 이제 한 40대? 40대가 제일 힘들죠. 지금 껴있어요. 껴있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뭔가가 더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정책적으로는 쉽지 않겠죠. 그렇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근 아파트라고 하는 것에 약간은 뭐랄까 선호적인 부분들이 가장 앞서는 게 아파트긴 해요. 네. 또 거기에 사람들은 항상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크다 보니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되죠. 걱정이 되니까 잘 모르고 있는 케이스가 많죠. 알아서 하겠죠. 그럼요. 자, 일단 오늘
88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가 된 아파트 단지가 점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또 급하게 졸속으로 내놓은 건지 아니면 정말 그동안 고심고심해서 내놓은 건지 또 나중에 좀 시간 지나야 알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은 88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그에 대해서 한번 저희 나름대로 짚어봤습니다. 자, 궁금증이 있으시면요, 댓글로 궁금증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가 특히나 현재는 이제 그 서울 그다음에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의 그 거래 동향을 지금 많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여러분들의 아파트 혹은 이사 가고 싶으신 동네 아파트, 어떤 아파트 단지의 최근 거래 동향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유망한가 뭐 실전에서 이제 업으로 하고 계시는 우리 이태원 소장이 계시니까요. 한번 질문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인사드리도록 하고 우리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한번 해보시죠. 네, 여러분, 여러분 부자 되세요.